네, 반갑습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행정소송제도 1-1 모의고사 10번부터 다시 연결해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부터는 다른 수업과 똑같이 지금 다른 수업 같은 경우에는 PPT 사용을 하고 있어서 PPT 좀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도입하면서 지금 생각을 좀 해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문제풀이에서는 문제만 띄워놓고 판서랑 해설을 이제 제가 직접 했는데 진도별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문제 하고요. 그 다음에 해설까지 같이 띄우면서 해설지는 뭐 풀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드린다고 했죠. 그거 해설지 별도고요. 그건 말로 돼 있는 거 별도고, 그거 말고 제가 보통 판서하는 내용 있잖아요. 판서하는 내용까지를 PPT에 포함시켜가지고 좀 속도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례가 당사자송으로 다뤄야 한다고 본 사안이 아닌 것은 당사자송입니다. 당사자송 같은 경우에는요, 법률관계를 직접 다투는 거죠. 직접 다투는 겁니다. 항고소송 같은 경우에는요, 법률관계를 간접 다투는 겁니다. 간접 다투는 겁니다. 항고소송은 무엇을 직접 다툰다? 이건 행위소송이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직접 다투고요. 그걸 통해서 법률관계를 간접 다투게 됩니다. 당사자송 같은 경우에는 법률관계를 직접 다투게 되는 겁니다. 이건 권리소송이죠. 납세 의무자로부터 어느 과세기간에 과다하게 거래 징수된 세액 상당을 국가가 실제로 납부받았는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지급 의무에 대응하는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 청구. 부가가치세 문제 나오면 이제 너무 익숙하죠, 그렇죠? 당사자송이라는 결론은 알고 있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보시게 되면은 이런 상황은 부가처분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돈을 돌려받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가처분이 하나가 깔릴 겁니다. 깔리시면은 여기서 기본적으로는 부가처분이 나오고요. 부가처분이 나오고 나서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부당이득입니다. 부당이득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런 상황인데, 근데 경우의 수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부가처분이 위법인 케이스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요, 부가처분 자체는 적법인 케이스가 이렇게 하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법인 경우를 보시게 되면, 위법인 경우, 부가처분이 위법인 경우가 바로 과오납부 금원 반환 청구입니다. 과오납부 금원 반환 청구. 에 대한 사건의 유형이 있습니다. 유형이. 이쪽의 사건은 이게 두 개가 전부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초과납부 금원 환급 청구에 대한 문제입니다. 과오납부 이거는 부가처분이 위법하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환이나 환급이라는 표현은 그냥 혼용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보통 이쪽을 반환, 이쪽을 환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초과납부입니다. 초과납부 금원 환급 청구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반환을 받고 환급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법하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가처분이 취소 사유인 경우, 무효 사유인 경우 이렇게 나와줄 수 있겠죠? 두 개로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이제 취소 사유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무효 사유인 경우. 지난 시간에 칠판 좋다고 얘기했던 건 취소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다른 문제인데 일반적인 세금이나 보험료부 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일반적인 경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특수한 경우인데 이 특수한 경우가 바로 부가가치세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걸 출제를 하는 거예요. 판례가 다른 경우와 지금 이 왼쪽에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기준을 적용을 시켰는데 이유는 제시를 했지만 그렇다면 이쪽에 있는 법리가 이쪽에 왜 안 적용되는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너무 특수하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문제만 지금 계속 출제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취소 사유를 보시게 되면 이제 요게 제소기간이나 청구기간 세금이라고 하게 되면 행정심판전 취지 필요주의 적용되니까 그럴 때는 청구기간이 도가돼서 불가증력이 발생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소기간이나 청구기간 이 도가돼 가지고 불가증력이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를 나눠 보셔야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공정력이 없기 때문에 무효사유인 경우에는 불가증력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적법한 경우잖아요. 이거는 적법이죠. 적법한 경우니까 그 부가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부가처분 자체에 대한 항고송을 제기하는 일은 이쪽에는 전혀 없단 말이에요. 전혀 없으니까 이쪽에도 역시 불가증력 발생 여부 이런 문제는 없는 겁니다. 이쪽에도 없는 거예요. 적법이니까 아예 소송 안 제기하겠죠. 돈만 돌려받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은 첫 번째 항고소송을 첫 번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하나, 그 다음에 세 번째 국가배상,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하나,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가든 국가배상 청구로 가든 부당이득이라고 돈을 받든 손해배상으로 받든 간에 금액은 또이또입니다. 또이또입니다. 차이가 없어요. 이렇게 들어가면. 근데 이제 요건이 달라지는 거죠. 받는 금액, 결과의 차이가 없는데 근데 요건이 달라지니까 구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부가처분이 취소 사유인데 그런데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 이렇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민사법원은요. 이게 지금 법률상 원인이 되고 있잖아요.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 그게 바로 민법 741조가 얘기하는 부당이득 아니겠습니까? 그럼 저 효력이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부가처분의 효력이 지금 이쪽에 국가한테 발생한 이득에 법률상 원인을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처분의 효력이 없어야만 부당이득이 성립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으니까 부당이득이 성립되는지에 대한 본안 재판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해결돼야 되는 문제가 바로 선결 문제. 선결 문제가 바로 부가처분에 대한 심사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취소 사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선결 문제는요, 효력 심사에 대한 문제가 될 테고, 법률상 원인 없이, 그렇죠? 효력 심사에 대한 문제가 될 거고, 취소 사유니까 민사법원이 효력을 부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구성요건적 효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각됩니다. 일로 들어가면 이제 기각이 된단 말이에요. 기각이 된다. 그러면 이제 내려가고 이제 취소를 제기해 봐야 될 겁니다. 취소를 제기한다. 취소를 제기하게 되면은 취소 확정 판결을 받아냈다고 했을 때 내가 지금 납부한 돈을 돌려줄 것인지 생각해 보세요. 돌려줄까요? 안 돌려줍니다. 안 돌려줍니다. 그래서 안 돌려주는 이유는 뭐냐면 기속력에 원상회복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협의 소익 문제가 걸릴 수가 있겠죠. 이겨봐야 돌려받을 수가 없어요. 이겨봐야 취소를 제기한다고 했을 때 취소하니까 취소를 제기해야 되겠죠. 효리상 인가 이렇게 됩니다. 첩은 효력의 소멸이죠. 효력의 소멸. 그 다음에 리는 이익 침해 해소, 상은 원상회복에 불가. 그 다음 인가는 기본행위와 인가. 이거 4개예요. 이게 협의수익입니다. 협의수익 논점 걸리는 거 효리상인가 이효리인가 아닌가 이거죠. 효리상인가에서 이거는 상해 걸립니다. 원상회복 불가. 취소를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돌려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협의수익 없어서 각합니다. 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외적인 협의 수익이 인정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예외적인 경우는 비로소 세 글자죠. 비로소. 취소 판결을 받았을 때 비로소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비로소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이 소송은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아직 역할이 남아 있는 겁니다. 취소 확정 판결이 나오게 되면은 부가처분의 구성요건적 효력, 공정력을 제거시켜버리게 되겠죠. 제거시켜버리게 되면 민사법원이 그 효력이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될 겁니다. 효력이 없어지면, 그죠? 그럼 비로소 뭐가 가능해져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협의의 소익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수되는 이익으로서 이럴 때 판례가 재산적 이익이 인정된다고 말하죠. 재산적 이익이 인정되니까 살아남습니다. 그럼 이제 본안을 들어가겠죠. 본안을 들어가는데 위법이라는 전제를 깔아놨잖아. 그러면 취소 판결이 나올 겁니다. 취소 판결이 나오죠. 그러면 인용 판결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가 인용 판결이 나오죠. 이게 판례가 말하는 순서죠. 판례가 말하는 순서는 이건데, 근데 이제 판례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거 이제 병합해도 된다. 이 얘기를 같이 했죠. 병합해도 된다. 병합해도 된다. 이거야. 원래 순서는 어떻게 가야 돼요? 원래 순서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취소를 먼저 제기해서 확정을 받아야만 구성요건적 효력을 깨야만 부당이득이 가능하고 이렇게 가는 게 순서가 1번, 2번 이렇게 잡혀주는 게 맞는 건데 1번, 2번 이렇게 잡혀주는 게 맞는 건데 병합을 했다라고 했을 때 부가처분에 대한 취소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우리가 병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예, 거기서 확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의 소송 절차에 있는 거니까 확정되는 게 아니니까 원래는 뭐야?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관련 청구는 기각되는 것이 맞습니다. 기각되는 것이 맞는데 그렇게 봐버리게 되면 배당상표 재개 이렇게 들어가죠. 배당상표 재개 배당상표 재개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재개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 이게 바로 행정소송법 10조 1항 1호 이게 10조 1항 2호 관련 청구의 종류죠. 손해배상, 부당이득, 원상회복, 청구소송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표리관계, 처분하고 재결하고 단계적인 처분 요게 관련 청구잖아요. 관련 청구에 그런데 이거 부분이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입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건 병합해봐야 100% 기각이거든. 100% 기각인데 이걸 여기다가 포함시키면 입법 과오가 돼버리겠죠. 그러면 입법 과오라고 안 보려고 하게 되면 10조의 입법 취지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어요? 예, 요거 같은 경우에는 판결로서 취소를 하면 그만인 것이지 별도의 확정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판례 입장이죠.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판례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열 때 병합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배상 청구소송 제기 안 합니다. 국가배상 청구소송 제기하게 되면 뭘 해야 돼요? 과실을 입증해야 됩니다. 과실을 입증해야 되는데 위에 같은 경우엔 소송만 제기한 무조건 승소입니다. 무조건 승소인데 과실을 입증하는 주관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국가배상을 제기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의 문제는 아예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불가정이 발생했을 때 생각해 보세요. 기각되죠? 똑같이 기각됩니다. 내려갑니다. 그러면 취소송만 갖고는 돌려주지 않죠? 각하되죠? 각하되죠? 그러면 부수되는 이익이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까? 불가정력 발생했기 때문에 이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협의의 수익에 대한 문제는 취소 판결이 나오게 되면 부수되는 이익까지는 인정이 될 수는 있어요. 인정이 될 수 있어요. 왼쪽과 다를 이유가 없어. 가정적 판단입니다. 취소 판결이 나온다면 구성요건적 효력이 제거되고 부당이득이 가능해지는 건 분명히 맞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맞는 얘기지만 제소기간 도가 있잖아요. 그죠? 제소기한 도가 있기 때문에 각하를 면할 수 없습니다. 각하를 면할 수 없으면 이거는 위에 있는 부당이득을 도와줄 수 없어요.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끝끝내 기각이에요. 끝끝내 기각. 그러면 밑에 있는 취소는 각하예요. 위에 있는 부당이득은 기각입니다. 이렇게 되면 돈을 못 받는 겁니다. 돈을 못 받으면 그때 하는 일이 바로 내려가는 겁니다. 내려가서 여기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이걸로 받는 겁니다. 이걸로. 근데 이제 여기에서 그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위의 상황을 한번 봐봐요. 부당이득하고 취소송이 막혔죠. 막혔어. 하나 각각 하나 기각 이런 상황이에요. 막힌 상황인데 국가배상에서 돈을 돌려줘 버리게 되면 어떡하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첫 번째 얘를 뭐랑 비교해 보시냐면 첫 번째 취소 소송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취소 안 된 상황 아닙니까? 위에서. 그 다음 두 번째 부당이득에 대한 문제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부당이득 지금 안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기 각하, 여기 기각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취소를 통해서 처분의 위법을 확인할 수가 없는 건데 이와 같은 손해, 이걸 이제 손해로 보는 거야. 이걸 손해로 이렇게 보게 되면 손해 발생의 원인 행위가 처분이다 이거야. 원인 행위가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국가배상을 통해서 저 부가처분이 위법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버리게 되면 취소 소송에서는 위법을 이제 더 이상 확인할 수 없는데 그런데 국가배상에서 위법성을 확인해버리는 결과가 발생하면 서로 모순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단 말입니다. 깨버리면 됩니다. 지금 이거는 공정력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공정력과 관련된 문제인데 그런데 취소는 확인 소송이 아닙니다. 그걸로 깨버리면 되는 거예요. 취소는 확인 소송이 아니다. 확인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취소를 통해 위법성 확인을 못 받는 상황에서 국가배상을 통해서 위법성 확인을 받는 게 문제되냐? 아니다는 거예요. 취소는 확인소송이 아니라 형성소송이다. 형성소송이기 때문에 이런 주장 성립될 수 없다. 여기서 이제 공정력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아니다. 그런 문제 전혀 없다. 그런 문제 전혀 없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같은 경우에 결국은 또이또이한 금액을 결국은 똑같은 금액을 돌려받는 상황이 되는 것인데 부당이득이 안 되는 상황에서 국가배상을 허용을 해버리게 되면은 부당이득 쪽에서는 왜 못했어요? 이게 기각이 된 이유는 부가처분의 구성요건적 효력 때문이죠. 그것 때문에 막힌 건데 국가배상 같은 경우에는요 구성요건적 효력의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유는 부당이득 같은 경우에는 효력 심사가 선결 문제고 국가배상 같은 경우에는 위법 심사가 선결 문제로 나서는데 구성요건적 효력은 적법성 추정의 힘이 아니잖아요. 유효성 추정의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배상과는 관계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안 되는 상황에서 국가배상으로 같은 돈을 줘버리게 되면 그러면 구성요건적 효력 때문에 못 돌려받았던 거니까 이거를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예, 부당이득에서는 저 효력을 부인시켜야만 성립이 되는 것이지만 국가배상에서는 저 효력을 부인하지 않는다. 터치하지 않는다. 그냥 이렇게 멀리서 지켜보고 위법이군 이것만 하는 게 국가배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성요건적 효력의 부정이라는 것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판례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 처분의 불가증력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가배상 청구는 가능하다. 이 판례가 나온 거예요. 알겠어요? 이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저기에 불가증력이 발생해도 국가배상은 가능하다. 그러면 이 두 번째 상황, 이제 이게 1유형입니다. 이게 1유형이고, 그 다음에 이게 2유형이죠. 이게 2유형이고, 이게 이제 3유형이죠. 이렇게 했을 때, 2유형 같은 경우엔 뭘로 받아야 되는 거야? 국가배상으로 돌려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문제입니다. 요거 이제 그대로 가지고 끌고 오게 되면, 무효확인 소송, 무효 사유입니다. 부가처분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제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용되죠? 이건 바로 인용됩니다. 이유는 무효인 행정 행위에는 구성요건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 선결 문제가 효력 심사긴 하지만 효력 부인이 아니라 효력 확인에 불과한 것이고 따라서 민사법원도 부가처분의 효력이 없다라고 확인만 하는 것은 가능하다. 확인만 가능하죠? 인용돼 버릴 겁니다. 그래서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 명령 판결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인용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무효항의소송이죠. 무효항의소송이죠. 종전 판례에 따르게 되면 각하예요. 종전 판례에 따르게 되면 각하죠. 이유는 확인의 이익이었었습니다. 확인의 이익에 들어가시게 되면 위에 있는 거는요. 바로 돈 달라라고 얘기하는 직접적 구제 수단으로서의 이행소송이잖아요. 그렇죠? 밑에 같은 경우에는요. 이건 간접적 구제 수단으로서의 확인 소송 아니겠습니까? 이게 2008년도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사건 판례 나오기 전 상태죠. 즉시 확정 이익설이 당시 통설 판례 입장이었었습니다. 이게 지금 깨진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한 가지 뭘 기억하라고 했어요? 얘는 직접적 구제소송에서 이행소송이고 얘는 간접적 구제소송에서 확인소송이다라는 문제가 하나는 권리소송이고 하나는 행위소송인데 어떻게 같은 선상에 올려놓고 비교할 수 있겠는가 이런 고민을 하면 안 된다고요. 이유는 뭐지? 여기에는 항고소송으로서의 무효확인소송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는 권리소송이라고 바로 봐도 돼요. 학자들도 그렇게 보죠. 권리소송이 바로 봐도 돼요. 이유는 보시다시피 여기서 나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있다는 확인 소송을 제기한다면 어떻게 돼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있다는 확인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역시 얘랑 마찬가지로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 이거야.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없다. 왜? 무효사유인 경우에는 구성요건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건 권리소송을 제기하든 행위소송을 제기하든 이건 선택적 청구예요. 이건 국민 마음이거든요. 그냥 얘하고는 똑같은 거라고 취급해요. 교수님들이 똑같은 걸 취급하거든요. 똑같은 걸로 취급을 하니까 이거를 항고소송을 뭐로 생각을 해도 돼요? 권리소송으로서의 확인소송 문제로 그대로 등치시켜 놓고 파악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파악을 하시게 되면은 이거는 권리소송으로서의 이행소송, 이거는 권리소송으로서 확인소송.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민사소송에서의 확인소송의 즉시확정의 이익 논의가 그대로 들어오는 거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각하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얘기했다? 우리 행정소송법에 명문의 근거가 없는 보충성의 요건을 요구할 이유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외국의 입법례를 얘기하면서 독일하고 일본하고 두 가지 얘기하면서 그래서 이제 보충성 필요 없으면은 이거 들어가면 무효사유니까 인용되죠. 인용됩니다. 이걸로 해도 되고 이걸로 해도 되고 둘 다 된다가 지금 결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가능해요? 선택적 청구가 가능하다. 선택적 청구가 가능하다. 학자들은 한 명의 이견도 없이 이걸 뭐라고 이해를 합니까? 여기서 확인의 이익이 필요 없다라는 것은 기속력으로 원상회복 의무를 인정한 것이다.
한 명의 이견도 없습니다. 한 명의 이견도 없습니다. 예, 이견을 가지면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학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학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 이견이 있는 자는 학생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예, 출간된 교재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박균성 교수가. 예, 자기가 다 확인해 봤겠지. 그쵸? 확인해 봤겠죠? 예, 이견 없다. 무슨 말이야? 무효인 처분이에요. 우리 판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무효인 처분에 대해서는 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구제시킨다가 우리 판례 스타일이에요. 알겠어요? 무효인 처분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행정소송법 30조 4항에 예, 결과적으로 원상회복 의무가 아직은 없지만 개정안에는 있죠. 아직은 없지만 예, 여기서 인정을 해버렸다는 거야. 인정을 해버렸다. 그러면 사실 얘는 뭡니까? 얘는 더 이상 확인 소송이 아니고 이행 소송입니다. 이행 소송이에요. 기속력으로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되면 무효 확인소송만 제기해도 바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바로 돌려받을 수 있으면 이건 사실상 청구 소송이잖아요. 이행 소송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놈아 이행 소송, 이놈아 확인 소송 이러면 보충소송 들어가는 게 맞다는 거야. 보충소송 들어가는 게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건데 이놈도 이행 소송, 이놈도 이행 소송의 성격을 가져버렸으니 예, 얘가 있다고 얘가 안 된다라는 결론 나올 수가 없다. 이게 지금 판례 입장이라고 평석을 내놓으신 거죠. 그러면 위에 거 가지고 바로 되니까 밑으로 내려가서 국가배상을 제기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초과납부 금원환급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쪽의 게임은 약간의 순서를 바꿉니다. 약간의 순서를 바꿔갖고 예, 약간 공간이 모자라졌네요. 항고 소송을 먼저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생각을 하시고요. 이렇게 들어가시는 겁니다. 항고소송하고 부당이득하고 이렇게 두 개로 들어가야 돼요. 여기하고 순서를 바꿨다는 걸 보세요. 바꿨다. 예, 바꾼 이유가 뭐냐면 예, 여기서 얘기하는 항고소송은 뭐에 대한 항고소송입니까? 이건 방어소송입니다. 이건 방어소송. 그죠? 예, 이건 방어소송이에요. 부가처분에 대해서 바로 제기한 소송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건 적법이야. 적법인데 누가 여기다가 취소송이나 무향이송을 제기하겠습니까? 여긴 방어소송이 아니라고요. 여기서 소송을 항고소송을 제기한다면 뭘 제기하게 되는 거야? 환급 청구를 했다가 거부당했을 때 거부처분 취소송을 제기하는 그 상황이 나오는 거야. 그게 판례에서 언급했던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요구소송이라는 거야. 여기서 얘기하는 요구소송입니다. 여기서 환급 결정이 나오게 되면 환급 결정은 처분입니까? 처분이 아니죠. 그렇죠? 이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도 마찬가지고 고용보험법도 마찬가지고 국세기본법도 마찬가지고 지방세법도 마찬가지고 모든 법입니다. 모든 법에서 예, 적법하게 1,000만 원 내라고 했는데 실수로 이체를 잘못 눌렀고 2,000만 원이 넘어갔어요. 2,000만 원이 넘어갔을 때 그 초과된 1,000만 원 부분은 당연히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돌려줘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원래부터 있는 것이고 그 금액을 산정하는 공식이 모든 법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에 근거해서 바로 인정되는 구체적 권리고 구체적 의무란 말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행정청이 환급 결정을 한다고 하게 되면 그건 뭐냐면 그거는 너가 뭐 1,0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환급 결정이 처분이 아니라고요. 환급 결정이 처분이 아니니까 예, 환급 결정은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다. 이건 구체적 권리, 구체적 의무다. 이거는 처분이 아니다. 처분이 아니면 환급 거부도 역시 내가 환급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싫은데 라고 얘기했을 때 이 환급 거부도 처분에 대한 거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처분성이 인정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고소송은 안 된다예요. 안 된다. 이게 지금 예, 이 일반이든 특수든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제 밑에부터 두 개가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환급 거부 취소는 인정이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환급 거부에 대한 문제는 예, 우리 개별법들 보게 되면 사실은 말이에요. 얘하고 뭘 묻고 있냐면 이걸 같이 묻고 있어요. 이렇게 묶어 놓고 있어요. 이렇게 묶어 놓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완전 무효일 때, 그 다음에 초과 납부했을 때. 그래서 과오납부라는 표현이 나와요. 개별법들마다. 무효일 때, 일때 이렇게 했을 때. 그럼 여기 환급 거부되는지 보세요. 지금 여기서 얘기한 이 항고소송은 무슨 소송입니까? 여기 소송은 이거는 방어소송이죠. 그죠? 방어소송인데 여기에는 이 방어소송으로서의 항고소송 말고 여기다가 이제 맞춰가지고 요구소송 하나 갖다 놔보세요. 요구소송. 여기서 무효사유인데 얘가 환급 결정을 했습니다. 환급 결정을 하면 처분이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부가처분이 무효잖아요. 그러면 얘는 원래부터 낼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냈다라고 하게 되면 반환 청구권은 이미 인정되고 있는 거예요. 반환 의무는 이미 인정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랑 똑같이 여기도 항고송이 안 되는 겁니다. 항고송이 안 돼요. 이게 일로 옮아와 버리면은 똑같은 법엔 이렇게 여기도 써 있어요. 이게 같이 써 있단 말이야. 판례도 양쪽을 같이 걸어요. 판시할 때마다 같이 걸거든. 예, 근데 사건이 이쪽 사건이어서 이쪽으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것 뿐이지, 이쪽이라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무효인데, 그치? 무효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면, 예, 이러면 다 죽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도 안 나왔기 때문에. 이러면, 여기도 요구성이 있을 수 있다고. 어디? 취소 사유 쪽 말고, 무효 사유 쪽에는 요구성에 대한 고민이 시작될 수는 있어요. 시작될 수는. 여기는 아예 그런 고민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 나올 수가 없어요? 아니, 부가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찌 환급결정이라는 게 있습니까? 그럼 행정청의 부가처분이라는 의사와 환급결정이라는 의사는 서로 충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충돌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환급결정, 환급 거부의 문제가 아예 출발이 안 돼요. 출발이. 부가처분의 효력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환급 거부의 문제는 무효사유 쪽에만 같이 걸릴 수가 있어요. 이건 옵션으로 알고 계시고, 이렇게 갔을 때, 예, 그럼 여기서 항고성 안 되죠? 근데 종전에는 어떻게 봤냐면 이렇게 본 거야. 종전에는 여기까지가 부당이득이라고 본 거예요. 부당이득이다. 어디까지 포함시킨 거야? 일반하고요, 특수도 일부 포함을 시킨 거예요. 특수도. 예, 특수도 포함을 옛날엔 시켰던 거예요. 이거를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제기하면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죠. 예, 그리고 여기서, 예, 학설은 어떻게 봐? 학설은 당사자 소송, 그 다음에 판례는 민사 소송, 이렇게 했던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했었던 게 지금 부가가치세 부분, 요 부분이 판례가 변경이 된 거죠. 요 부분이 판례가 변경이 되면서 부당이득의 문제가 아니라고 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부가가치세는 부당이득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하고 국민 사이에 있어서 서로 재산권 주체로서 재산 상태를 조절하기 위한 측면이 아닌 것이고, 이거는 조세 정책적 측면에서 부과하고 있는 공법상의 의무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소송법 3조 2호에 따른 당사자 소송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당사자 소송으로 가야 돼. 이게 뭐예요? 판례. 보시다시피 이렇게 되면은 적법한데 초과납부에서 돌려받는 상황에서 일반적인 나머지 모든 거예요. 나머지 모든 거는, 예, 항고 안 되고 부당이득을 판례 민사소송, 이렇게 했던 거야.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유독 부가가치세 부분만 항고소송 안 되고 당사자, 이렇게 처리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두 개가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예, 민사소송이 아니라 당사소송이 되는 것이죠. 이걸로 마지막 정리하십시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들을 만으로는 바로 법상의 보상금 등의 지급 대상자가 확정된다고 볼 수가 없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을 받아야만 비로소 보상금 등의 지급 대상자로 확정될 수 있는 경우에 보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무슨 소송입니까? 항고소송이죠. 항고소송.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불확정 상태. 그래서 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인지가 법률로서 바로 확정 내릴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확정 내릴 수가 없어. 다툼이 있으면 확정을 내릴 수가 없잖아요. 다툼이 있는 법률관계에 대해서 확정 내리는 걸 뭐라고 해요? 확인이라고 하죠. 확인. 준법률 행위적 행정에서 확인입니다. 그래서 민주화운동 보상금 지급결정,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금 지급결정, 산업재해 보상급여 지급결정, 고용보험급여 지급결정, 그 다음 국가유공자 등록을 해서 보훈급여 지급결정,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급여 지급결정, 이런 건 전부 다 뭐야? 준법률 행위적 행정에서 확인입니다. 지급 결정이 나와야만, 그래야만 비로소 나한테 뭐가 인정돼요? 지급 청구권이 인정되는 겁니다. 그럼 지급 결정은 처분이죠. 예, 지급 거부도 처분인 거고요. 그럼 거부 처분 취소를 제기하는 항고송으로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건 이제 뭐랑 비교하라고 했어요?
광주민주화운동 보상이랑 비교하죠. 광주민주화운동 보상에 관한 법률 같은 경우에는 그거 자체가 처분적 법률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지급 거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처분이 아니어서 당사자 소송으로 바로 가야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거하고 비교하시고 손실보상청구권이 공법상 권리인 경우에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거나 손실보상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손실보상 관계 소송은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손실보상청구권이 공권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손실보상청구권이 여기는 뭐예요? 재산권 제약을 가하고 있는 공권의 행사 이렇게 있는 거지? 공권의 행사. 어저께 다른 쪽 문제에서도 비슷한 게 있었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재산권 침해가 발생을 하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손실보상, 보상 청구권이 이렇게 인정이 되죠. 이렇게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여기가 이제 원인이죠. 여기가 원인이죠. 여기가 결과죠. 원인이죠. 결과죠. 했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 세 개죠. 세 개가 발생하는 게 국가배상, 부당이득, 그다음에 손실보상. 요 친구인데 이 전제가 뭐냐면 전제가 이와 같이 부당이득을 발생시키고 손해를 발생시키고 재산권 침해를 발생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들 이렇게 한 원인 행위가 공법행위였단 말이에요. 공법적 원인, 공법에 근거한 행위로서 공법행위들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전제가 깔리고 그 다음에 결과 이건 권리 얘기하는 거예요. 청구권. 그래서 이건 청구권입니다. 국가배상 청구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손실보상 청구권, 이 권리 청구권의 근거가 사법이란 말이에요. 사법. 판례는 국가배상법을 사법으로 보고 있죠. 민법의 특별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같은 경우에도 민법 741조 사법 맞고 손실보상 청구권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민법상의 채권 채무 문제다. 민법이라고 보고 있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얘가 한 말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한다면입니까? 법이 바뀌었답니까? 공법상 권리 임경으로 밀어버렸네요. 공법상 권리 임경으로 밀어버리게 되면 이거 뭐 생각하면 돼요? 하천법. 하천법처럼 여기가 공법일 때예요. 여기가. 이 권리의 근거가 청구권의 근거가 공법일 때 하천법 부칙사건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공법이면 보시다시피 여기다가 갖다 놓는 친구들이 학설이죠. 여기다 갖다 놓는 친구들이 이게 판례란 말이에요. 판례. 그러니까 판례는 어디에 집중해? 결과에 집중하고 학설은 원인에 집중하고 이거죠. 아주 단순하죠. 이렇게 하니까 학설은 당사성으로 보고 판례는 민사성으로 보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애초에 이쪽이 공법이면 판례는 결과한 거지. 결과한 거니까 공법이면 손실보상 청구권이 공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치게 되면 이게 지금 공권된 거잖아요. 공권된 거면 이 경우 하천법 사건이죠. 판례도 이걸 당사자성이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결과 쪽이 아예 사에서 공으로 바뀌었다 이겁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법령 개정 및 퇴직연금 수급자가 일부 금액의 지급정지 대상자가 되었음을 통보한 사건에서 미지급 퇴직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이건 무슨 소송입니까? 당사송이 맞죠? 당사송이. 이제 차이를 비교를 해보게 되면 이게 항고냐 당사자냐 그 문제인데 이게 사건이 두 개가 있어요. 사건이 뭐가 있냐면 하나는 명예퇴직한 판사가 있고요. 판사하면은 돈 주는 애가 법원행정처장이에요. 그 다음에 일반 공무원이 있어요. 일반 공무원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에요. 뭐 어느 쪽이든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얘네들이 그 퇴직연금에 대한 지급결정을 내렸어요. 퇴직급여 지급결정. 공무원들이 퇴직을 했단 말이에요. 지급결정을 내리면 방금 이건 뭐라고 했어요? 법적 성질이 확인이라고 했죠. 처분이 맞단 말이에요. 확인입니다. 확인입니다. 만약에 이 지급 자체가 거부가 돼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급 자체가 이게 만약에 거부가 되면 지급 거부 이렇게 들어와 버리게 되면 이건 항고송 들어가야 돼요. 아예 돈을 아무것도 안 주겠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너는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애가 아니야 라고 말하면 저게 처분이니까 그 거부도 처분이고요. 항고송직에 다퉈야 되는 문제예요. 근데 지급결정은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지급결정이 나왔는데 근데 자기가 생각한 금액보다 좀 적더라 이겁니다. 그렇죠? 그게 뭐가 생긴다고? 여기서 미지급분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미지급분이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됐다. 이 미지급분이 발생을 하면
여기서 제기하는 소송은 무슨 소송이 되는 거야? 이거는 당사자 소송이 되는 겁니다. 당사자 소송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하게 되냐면 추가 지급 신청을 한단 말이에요. 추가 지급 신청을 한다고요. 그러면 이 추가 지급 신청에 대해서 행정청이 거부를 했어요. 그러면 거부는 처분입니까? 아닙니까? 추가 지급 신청에 대한 거부가, 미지급분 추가 지급 신청에 대한 거부가 이게 처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뭐야? 관념의 통지입니다. 관념의 통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처분이 아니니까 여기서는 뭘 사용할 수가 없는 거야? 항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되는데 방금 두 가지 말씀드렸죠. 하나는 법관이에요. 명예퇴직한. 예, 명예퇴직한 법관에 대한 문제고 행정청이 법원행정처장으로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일반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공무원, 일반. 예,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대한 문제로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어떤 상황이었냐면 얘가 지급 결정은 둘 다 받았어요. 둘 다 지급 결정이 여기에 있었어요. 지급 결정이 있고 그리고 얘는요 그 달에 받은 돈이에요. 여기입니다. 그 달에 받은 돈이고 얘는요 그 다음 나중에 받은 돈이에요. 나중에 받은 돈.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나는 이건 뭐만 확인하는 거야? 확인만 하는 거지. 넌 돈 받을 수 있는 애야 라고 대상자 여부만 결정해 주는 거거든. 확인이잖아. 대상자만 결정해 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얘 무슨 생각했냐면 뭐 한 달에 나 100만 원 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50밖에 안 들어온 거지. 이렇게 들어온 거야. 50밖에. 그 다음 얘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월 100을 받아왔던 거야. 월 100을 받아왔는데 어느 달에 갑자기 50만 들어오게 되는 거야. 50만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바로 이런 상황이든 아니면 이런 상황이든지 간에 중요한 거는 얘가 뭐예요? 얘가 준법률 행위죠. 준법률 행위에 대한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조금 지급하는 거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보조금 지급하는 거랑 비교하게 되면 법률행위로서의 보조금을 지급하면 내가 결정한 대로 지급하겠다가 돼요. 결정한 대로 지급한다. 이러면 이건 법률행위예요. 이거는 법률행위로 돈 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기의 의사로 돈 주는 거야. 뭘 결정하는 거야? 금액을 행정청이 결정하는 거야. 금액을.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해진 대로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예, 정해진 대로 지급하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건 준법률 행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게 바로 이거예요. 준법률 행위적 행정에서 확인. 이건 뭐라고요? 대상자만 결정하는 것이다. 정해진 대로라고 했으니까 얘들 같은 경우에는 법에 정해진 대로 지금 지급을 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의 결정으로 50만 원을 지급한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50만 원 부분에 대한 추가 지급 신청에 대한 거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처분이 아니고 그 거부는 뭐예요? 정해진 대로라니까 그러니까 그 법의 내용을 그냥 한번 다시 해석해 준 것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정리해 놓으세요. 뭘 정리하셔야 되냐면 그냥 결론이 이거야. 지급 거부 당하면 항고소송이다. 근데 미지급분 추가 신청에 대한 거부를 당하면 그때는 당사소송이다. 지급 거부냐, 아예 돈을 안 주는 거냐, 아니면 부족하게 주는 거냐에 따라서 하나는 항고소송이고 하나는 당사소송이고 이렇게 간단 말입니다. 다음 문제. 갑은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 거부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처분청에 대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의 신청을 제기하였다. 민원처리법상 이의 신청입니다. 지금은 원래 이름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었는데 지금은 민원처리법으로 바뀌었고 이의 신청은 원래 18조에 있었는데 지금 35조로 넘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뭐 중요한 문제 아닙니다. 법리는 똑같고요. 지금도 처분청은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는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의 신청서의 내용이 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것일 경우에 그 이의 신청은 행정심판으로 모아야 하기 때문에 처분청은 이의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의 행정심판 재결에 해당을 한다. 맞습니까? 아니죠. 이거는 행정쟁송 얘기하는 거라고 했죠. 행정쟁송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이렇게 이의 신청이 있죠. 이의 신청이 있는데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죠. 진짜 이의 신청, 진정 이의 신청이 있고 그 다음에 가짜 이의 신청, 부진정 이의 신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심판이 있죠.
이의 신청은 무조건 행정심판보다 앞서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행정심판은 무조건 행정소송보다 전심 절차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순서는 3개로 가는 거잖아. 3개로 갔을 때 밑에 2개는 일반법의 근거가 있고 맨 위에 1개는 개별법의 근거가 있어야만 하죠. 얘는 일반법이 있습니다. 얘는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이 있고 얘 같은 경우엔 일반법이 없기 때문에 개별법에서 인정을 할 때만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에는 요 부진정 이의신청 얘는 뭐예요? 얘는 행정심판입니다. 얘는 행정심판이에요. 이름만 이의신청인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에 따른 이의신청, 중앙토지수견의 이의신청, 그건 행정심판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이 왔단 말이에요. 그럼 정리를 하게 되면 이 진정 이의신청은 누구한테 불복을 제기하는 거예요? 이건 처분청한테 불복을 제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이 행정심판, 이건 누구한테 불복을 제기하는 거야? 행정심판위원회, 행심위한테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이거는 사법부한테 들어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서로 다 다르죠? 이건 이제 자기들끼리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비교를 한번 해보시게 되면은 얘네들은 뭡니까? 얘네들은 사법 절차라고요. 이거는 사법 절차다. 행정심판은 준사법 절차잖아요. 사법 절차입니다. 얘는 사법 절차가 아니에요. 사법 절차가 지금 여기서 뭘 보셨냐면은 이의 신청하고 행정심판은 전혀 다른 거다. 전혀 다른 거다 이겁니다. 이 사법 절차가 아니고 우리 판례는 뭐라고 했어요? 이거는 단순한 내부적 시정 절차이다. 이건 내부 시정 절차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의 신청에서 나온 그게 결과 통지가 지금처럼 기각결정이든 아니면 인용결정이든 간에 그건 행정심판 재결이 아닌 거예요. 행정심판 재결이려면 준사법적 결정이어야 되는 겁니다. 준사법적 결정. 심리를 진행해야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심의 의결을 진행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처분청이 알아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냥 시정하는 거예요. 자기반성적 의미에서. 그래서 서로 달라졌다. 우선 여기까지 비교하게 되면 행정심판 재결 아니죠. 갑이 이의신청과 별도로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에 여기 민원처리법에 있는 이의신청은요. 당연히 진정 이의신청이야. 진정 이의신청이에요. 이거 한번 봐봐요. 이 개별법에 근거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이의신청인데요. 이의신청인데요. 불복을 하는 게 2개가 있잖아. 첫 번째, 그게 침익적 처분에 대한 문제예요. 침익적 처분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수익적 처분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여기에는 일반적 근거가 없어요. 일반적 근거 없고 여기에는 일반적 근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민원처리법입니다. 민원이라는 것은 수익적인 행위를 해달라는 거라고 했잖아. 수익적인 행위를 해달라는 게 민원입니다. 민원의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뭐가 나와요? 거부가 나온 거지. 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일반적 근거는 민원처리법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일반적 근거가 없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 없는 부분이 있는 거니까 이의신청의 일반적 근거는 없는 건 거예요. 없는 건 거죠. 그게 지금 여기 나오는 민원처리법이고 얘가 이의신청의 기준을 잡는 친구가 민원처리법입니다. 갑이 이의신청과 별도로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에 행정심판 재결에서는 처분청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과 다른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얘가 만약에 허가를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했는데 거부를 당했어. 처분청에다가 이의신청을 제기했어요. 민원처리법 있으니까 저 근거로 갈 수 있지. 들어갔더니 처분청이 기각결정을 내렸어요. 허가를 끝내 안 해주겠다는 뜻인 거죠. 그랬을 때 행정심판을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 가서 만약에 이 이의신청에 따른 결과 통지하고 다른 결과를 행정심판위원회가 할 수가 없다면 그러면 행정심판을 제기할 실익이 없는 거잖아요.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그쵸? 왜 말이 안 돼? 이건 처분청이잖아. 이건 행심이잖아.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 여기 가갖고 취소 변경. 취소 변경 너무 애매해지겠다. 일로 가갖고요. 결과가 이렇게 뒤바뀔 수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결과가 뒤바뀔 수 있어요. 그죠? 행정심판에서 이거 처분 위법이라고 해도 소송 가서 깨버릴 수도 있잖아요. 적법이라고 해도 소송 가서 깨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이의신청의 결과 행정심판 가서 깨버릴 수 있는 거예요. 깨버릴 수 있는 겁니다. 다른 결정 당연히 내려줄 수 있습니다. 갑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그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처분청이 기각결정을 받은 날 또는 기각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되는 것이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의신청 결과 통지일로부터 기산을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의신청 결과 통지일. 그러면 말입니다.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이거 되게 주목받은 문제인데 아직 7구에서
많이 안 나오고 있어요. 예, 이건 미친 겁니다. 예, 이제 터질 거예요. 이거 주목받은 지 한 3년 됐어요. 예, 3년 됐는데, 그럼 이제 나올 때 됐거든요. 예, 근데 딴 거하고 좀 차별당하고 있어요. 근데, 이 지금 보시다시피, 변호사 시험도 그렇고요, 다른 시험도 그렇고요, 이게, 여러분 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에서 하는 모의시험이라는 게 1년에 3번이 치러집니다. 3번이 치러지는데, 얘네들은 선지 5개를 가지고 20문제씩 출제를 해요. 그래서 이게 변호사 시험의 사실 모의시험, 이름 모의시험이죠? 뭐예요? 이거 실험용입니다. 실험용. 얘네들은 이걸 가지고 로스쿨 졸업 여부를 결정을 짓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학교 시험이나 마찬가지로 막 실험을 해. 막 던지죠? 막 던지고 나서 평가를 해봐. 그래서 괜찮잖아요? 그러면 이게 변호사 시험이나 아니면 다른 시험들을 다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연구실이고요. 연구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 중에서 괜찮은 문제들은 밖으로 튀어나오는 애들이에요. 이게 숨어있는 문제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봐야 되는 문제고 우리하고 겹쳤던 문제들은 다시 볼 필요 없잖아. 우리 기출 우리 다 풀어봤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거는 뭐 볼 거 없고 지금까지 우리 기출에 잘 안 나왔던 건데, 근데 중요한 건데 안 나온 거 이런 거 당일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이 신청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예, 생소한 거하고 어려운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생소한 건 보면 끝나는 거예요. 어려운 거는 뭐 진짜 어려운 건데 여러분들은 진짜 어려운 거를 쉽게 생각하고 쉬운 걸 어렵게 생각하고 이런 거는 많이 봤냐 안 봤냐 이 차이밖에 없어요. 여기서 이제 처분이 나왔지 않습니까? 처분이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여기다가 뭘 들어갔다는 거야? 물론 개별법에 근거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 신청을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신청을 들어간 다음에 행정심판을 들어간 거지. 행정심판을 들어간 다음에 행정송을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순서대로 갔다고 이렇게 고민을 한번 해보시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들어가 봅시다. 들어갔을 때 이 신청이 끝나고 결과 통지를 받거나 심판으로 갔을 수도 있겠고, 그다음에 심판이 임의주의라고 하게 되면은 소송으로 바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굳이 나눠봐? 굳이? 심심하면 그냥 나눠봅시다. 나눠보게 되면 행정심판이 필요주의야. 네, 네, 심판입니다. 심판이.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이게 임의주의야. 그러면 이 신청에서 기각당해갖고 내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하게 되면 얘는 어떻게 무조건 일로 가봐야 되는 거죠. 일로 가게 되면 얘는 일로 갈 수도 있지만 다이렉트로 일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 처분이 나왔을 때부터 기산한 거 여기서부터 이렇게 기산해서 들어간 거하고요. 이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이렇게 간 거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신청 결과 통지가 나왔을 때부터 이렇게 들어간 거하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 말이에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이미 90일을 지나가 버리고 이거는 아직 90일이 안 지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청 들어가는 기간하고 나오는 기간은 뭐 개별법마다 다 달리 정하긴 하는데 뭐 이래저래 해봐야 뭐 합쳐서 최소 60일 이상은 지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하고 사이의 거리가 들어가는 기간 30일 잡는다고 하더라도 뭐 나올 때까지 뭐 60일 정도 걸리니까 뭐 그렇게 치면은 당연히 기간이 있죠. 그러면 여기는 도가가 안 됐지만 청구 기간이 여긴 도가 됐다고 볼 수 있잖아. 그러면 이거 행정심판 청구 못하는 거냐 이거예요. 불가정이 발생한 거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생기겠지. 기준이 어디라고요? 민원처리법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맞는 거라고요. 이거 아니라고. 이거 아니라고요. 이게 아니라고.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의 신청이라는 절차를 마련해 놓고 나서 이의 신청 결과 통지가 나왔을 때부터 기산을 이렇게 해주지 않고 원래 있었던 원처분 때부터 이렇게 기산을 하게 되면 이 심판이나 소송으로 가는 데 있어서 그 불복 기간을 깎아먹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이 들 수가 있지만 뭘 고민하라고 했어요? 거부죠. 이건 거부잖아요. 거부 같은 경우에는 1차도 2차 거부도 3차 거부도 4차 거부도 다 뭐예요? 처분이잖아요. 다 처분입니다. 다 처분이니까 1차 거부 당한 거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들어가고 거기서 시간을 일정 기간 소요를 시켰고 그래서 소송이나 심판 가는데 시간이 부족하면 뭐 하면 돼요? 다시 신청하고 이거 받아내면 되는 거예요. 2차 거부 받아내고 그럼 다시 시간 여유가 생겼고 그 다음 심판이나 소송 들어갈 수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의 신청 결과 통지일로부터 기산하지 않는다고 해서 재판 청구권 침해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판례 입장이고 민원처리법은 거부예요. 거부. 다만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도 1차 신청이 따로 있어야 돼요. 얘 같은 경우에도 2차 신청이 따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얘 같은 경우에도 3차 신청이 따로 있어야지만 처분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처분이 되는 거예요. 예, 요것도 말장난하고 문제 있습니다. 말장난해가지고 무슨 말이냐면 신청은 한 개야. 신청은 한 개인데 행정청이 심심한 거야. 그래 심심해갖고 뭐라고 했냐면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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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허가해 주세요. 싫어 싫어 싫어. 신청이 한 개인데 싫다는 말을 3번 한 거야. 3번 하게 되면 앞에 것만 처분이고 얘네들은 처분이 아닌 거예요. 처분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올 판례는 거부는 1차, 2차, 3차, 4차 계속 처분이 될 수 있고 그때그때마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제소기한 도가라는 일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판시를 했어요. 예, 거부해서 제소기한 도가라는 상황은 본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런 경우 하나 예외 판례가 있어요. 뭐 신청 한 번에 거부가 여러 번 나온 거야. 거부가 여러 번 나오면 이건 처분이 아니라고요. 이건 걱정할 거 없잖아. 내가 한 번만 더 신청하면 돼요. 내가 한 번만 더 신청하면 또 거부 내가 받아낼 수 있어요. 받아내면 그때부터 다시 1일 기산 들어가고 90일 안에 또 가면 돼요. 그러니까 거부가 불가정력 발생하는 일은 없어요. 예, 없어요. 그거는 발생해갖고 내가 못 다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인 거예요. 그 사람이 뭘 몰라서 예, 도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 다시 여기서 더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있잖아요. 지금 민원천입법 얘기했잖아. 그러면 정보공개로 가봐요. 정보공개도 이게 있어요. 이 신청. 정보공개 같은 경우에는 18조, 19조, 20조 이렇게 이 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위에 있단 말이에요. 정보공개법 19조 2항에 따르게 되면 여기서 여기 가는 거, 이 신청 행정심판 가는 거 뭐라고 돼 있어요? 임의적 절차다. 이 신청 없이 바로 심판 갈 수 있다고 돼 있죠. 여기서 여기 가는 거, 예, 요것도 임의적 절차입니다. 임의적 절차입니다. 왜냐하면 정보공개법에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소송 제기할 수 있다는 말이 없단 말이에요. 방금 우리 배운 내용 그대로 적용시켜보세요. 여기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비공개 결정, 거부처분이 나왔어요. 거부처분이 나왔습니다. 그 거부처분에 대해서 내가 요거 이의신청 간 거야. 그 이의신청 결과 통지가 이것처럼 기각결정이야. 그래서 내가 이제 심판을 가거나 소송을 이렇게 가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임의니까 그냥 바로 이렇게 가도 되죠? 이의신청 거친 다음에 바로 가도 되죠? 간다고 했을 때 그 청구기한, 제소기한의 기산점 어디서부터 들어가는 겁니까? 어디서부터요? 똑같죠. 비공개결정, 거부처분 때부터라고요. 그렇다고 재판청구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는 건 결코 아니란 말입니다. 알겠어요? 예, 여기서 한번 또 들어가 봅니다. 이번에는 부관법이에요. 부관법. 이 문제도 부관법 문제들 많이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이에요. 이거 두 개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개별 공시지가 결정하고요,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하고 처분입니까, 아닙니까? 처분이죠. 예, 이걸 뭐라고 얘기해 판례가 이것은 중간 처분이긴 하지만 예, 중간 처분이나 내부 행위는 원칙적으로 처분이 아니긴 한데 이건 그렇긴 하지만 예, 처분으로 인정하겠다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땅에다가 가격을 매기는 거잖아요. 공시지가 결정이라는 게, 그렇죠? 예, 국가가 매기면, 국교부 장관이 매기면 표준지 공시지가고 저걸 기준으로 해서 공식이 있어요. 공식에 집어넣어서 기초지자체장들이 개별 공시지가 결정을 매긴단 말이에요. 그럼 땅에다 가격을 매기는 게 그게 최종적인 종국적인 목적입니까? 진짜 땅 가격이 진짜 겁나게 궁금해갖고 그래서 나라가 나서가지고 땅 가격 매기기 놀이를 하고 있는 거냐고요. 그거 아니잖아. 그럼 저 처분 아닌 거라고요, 원래. 처분 아닌 건데 문제가 뭐냐면 개별 공시지가 결정이 나오게 되면요, 이걸 근거로 해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나 그에 따른 개발부담금,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이런 금액이 이거를 기준으로 나온다고요. 그런 부담금이나 세금 같은 경우에는요, 산출 공식이 있다고요. 요 가격이 X변수에다 그냥 이거를 대입하는 거야. 대입하면 금액이 떨어지는 거거든. 이건 뭐야? 이거는 토지보상법의 보상 금액 결정할 때, 보상 금액 결정, 토수의가 금액 결정할 때도 역시 공식이 있다고요. 공식에다가 이 공시지가의 금액을 X변수 대입하면 그냥 나온 거라고요. 예,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걸 뭐라 불러요? 우리가 세금 이런 거 얘기할 때 자동화 결정이라고 하죠. X변수에 그 표준을 집어넣으면 여기 프로그램이 있어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뿅 나온단 말이에요, 결과. 그러면 결국 그 개발부담금, 양도소득세, 보상금 금액은 누가 결정한 거야? 여기서 결정 다 된 거라고요. 여기서 결정 다 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중간 처분이라고 할지라도 처분이다라고 얘기했다면 처분입니다. 됐어요.
이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의 법률에도 이게 있어요. 이의신청이. 이게 있습니다. 이건 일반법 있으니까 있냐 없냐 중요하지 않죠. 원래 있는 거니까 이게 있어요. 부관법에도. 이게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걔네는 이게 어떻게 될까요? 부관법. 예, 첫 번째 건 민원처리법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요. 이건 정보공개야. 예, 이거는요 부관법입니다. 여기도 이게 임의로 돼 있어요. 예, 임의로 돼 있어요. 이의신청 안 거치고 행정심판 안 거치고 바로 소송 가는 거 다 허용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한 거랑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이의신청 거쳤는데 내가 원하는 결과를 못 받아냈어요. 기각 결정이 됐어요. 이랬을 때 이의신청 결과통지 일로부터 기산할 겁니까? 아니면 원처분, 개별공시지가, 표준지공시지가 나왔을 때부터 기산할 겁니까? 이건 결과통지 일로부터예요. 알겠어요? 이건 결과통지 일로부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는 이걸로 비교하는 거야. 저걸 비교해 보세요. 여기다 놓을까요? 이게 만약에 수익적 처분에 대한 문제야. 수익적 처분에 대한 문제면은 이거는 수익적 처분에 대한 문제면 소극적 처분이 나왔을 때 문제가 되는 거죠. 거부가 됐을 때. 그 다음에 침익적 처분에 대한 문제입니다. 침익적 처분에 대한 문제면 적극적 처분, 그 처분이 나왔을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방금 얘기한 건 이쪽이에요. 민원처리법, 정보공개, 이건 이쪽입니다. 정보공개 결정이란 수익적 처분, 허가라는 수익적 처분 해달라고 신청했는데 거부를 당한 거란 말이야. 거부를 당했다. 이 신청 결과 통지 나올 때까지 시간이 걸렸다. 그래, 걸렸어. 걸렸다 할지라도 뭐라고 1차 거부, 2차 거부, 3차 거부 다 처분성 인정시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재판 청구권 침해 연결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는데 얘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걸 생각해봐. 계고 처분이 나왔어요. 1차 계고, 2차 계고, 3차 계고. 독촉 처분이 나왔어요. 1차 독촉, 2차 독촉, 3차 독촉. 2차, 3차가 처분입니까? 처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처분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요. 이 신청 지나가면서 걸린 시간이 진짜로 재소기한 깎아먹습니다. 이건 진짜로 깎아먹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개별법에 항상 이의 신청 결과 통지일로부터 기산한단 말이 나와요. 알겠어요? 결과 통지일로부터 기산한다. 그 말을 안 넣으면 이거는 헌법 27조 위반으로 법률이 사라져요. 다 위헌이 돼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재판 청구권 침해잖아. 재소기한 깎아먹고 앉아있으니까. 이건 못 깎아먹는데 이건 진짜 깎아먹는다고. 시간 진짜 깎아먹는데 그럼 저 절차를 왜 만들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속이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요. 어떻게 들어온다고? 이 신청 결과 통지 1로부터 심판 청구 소송 제기 기산하게 된다. 그 차이가 발생해요. 차이가. 오케이?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어디로 간다? 얘는 원처분 때부터 기산해요. 원처분. 그런데 얘는요. 이 시점 거쳤으면 결과통지일로부터 이렇게 기산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 다른 거 한번 또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국세기본법하고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고용보험법 생각해. 여기다 국세 집어넣으세요. 국세 한번 집어넣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집어넣으세요. 여기도 이 신청 있어요. 이 신청 있습니다. 이 신청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여기가 필요했었어요. 필요한데 지금은 이게 임의입니다. 안 거쳐도 되고요. 그 다음 여기에는 행정심판은 종류가 두 개죠. 선택적 청구,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 청구,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 청구 두 개죠. 근데 이거는 꼭 거쳐야지만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필요주의입니다. 필요주의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험입니다. 보험. 내가 장애를 입었어요. 근로자가 일을 하다 장애를 입었어. 그래서 근로복지공단한테 돈을 좀 달라고 하는 보험금 달라고 하는 거야. 보험금에 청구를 했는데 불승인 결정이 나왔어. 거부 처분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도 이 신청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한번 거쳐봅니다. 근데 여긴 특이하게 이게 필요주의예요. 이게 필요주의고 이 신청을 안 거치면 심판을 못 들어가요. 그런데 심판을 안 거쳐도 소송을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임의주의예요. 임의주의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원처분 때부터 기산할까요? 이 신청 거쳤다고 했을 때 필요적이어서 거쳤든 임의적인데도 그냥 거쳤든 이 신청 거친 거야. 거쳤다고 했을 때 이것도 얘처럼 원처분부터 기산할까? 아니면 얘처럼 결과통지 받았을 때부터 기산할까? 둘 다 결과통지 받았을 때부터예요. 이 신청 결과통지를 받았을 때부터 그때부터 심판의 청구기간이나 소송의 제소기간을 계산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런 걸까? 이거는 적극적 처분이잖아요. 그쵸? 국세처분, 세금부과는 적극적 처분이죠? 얘는 생각해봐, 얘는.
방금 얘기한 건 제가 페이크 쓴 거예요. 뭐 쓴 거예요? 내가 보험급여를 달라고 청구했는데 거부 처분이 나왔다고 했죠. 그러면 이쪽으로 보여질 수 있잖아. 이쪽으로 보여질 수 있지. 수익적 처분, 예, 아까 확인이라고 했죠. 보험급여 지급 결정은, 예, 수익적 처분 이렇게 되면은 원처분 때부터 기산하는 게 맞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런데 이게 보험금만 있냐고, 보험료도 있잖아요. 그쵸? 보험금만 있는 게 아니라 보험료도 있는 겁니다. 오케이? 예, 그래서 근로자는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쪽 문제가 되겠어요. 하지만 사업자는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에요. 보험료를 내는 사람인데 보험료 부과는 침익적인 거잖아. 보험금 쪽이든 보험료 쪽이든 간에 저기 있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다 거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업자 쪽에. 이게 포함되어 있으니까 예, 결과통지일로부터 기산한다는 말이 안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야. 이 법에. 보험료 부분 때문에. 보험료 부분 때문에 침익적 처분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결과통지일로부터 이렇게 기산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되면 이의신청 관련된 문제는 현재 수준에서 여러분들한테 치고 나올 수 있는 건 다 막은 거예요. 알겠어요? 이 정도면 다 막은 겁니다. 예, 더 이상 공부하지 말고 이걸로 정리해놓고 끝내시라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3번 같은 경우 보세요. 갑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그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처분청의 기각결정, 이게 이의신청 결과통지죠? 받은 날 기각결정이 있으면 안 날부터 기산되는 거다? 아니겠죠. 그쵸? 어디부터 되는? 거부처분 때부터 기산하는 거야. 거부처분 때부터. 이의신청 결과통지일로부터가 아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소송의 대상은 처분청의 이의신청 기각결정이 된다. 이거는 뭐냐면은, 이거는 여기 이의신청 여기서, 예, 이의신청에서 기각을 하잖아요. 기각이 됐을 때, 인용이 됐을 때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인용이 됐을 때, 기각이 됐을 때. 인용이 된 것도 처분 아니고 기각이 된 것도 처분 아니에요. 이의신청 결과통지로서 인용 결정을 내려주죠. 내려줘도 이거 처분 아니고요. 처분 아니고요. 기각 결정을 내려도요. 이거 처분 아닙니다. 얘가 지금 누굽니까? 얘 처분청이에요. 예, 처분청이란 말이에요. 얘가 처음에 허가 신청을 했죠. 허가 신청을 해놨기 때문에 허가 신청을 해놨는데 그걸 얘가 거부를 했었어. 그래서 내가 이의 신청을 제기했단 말이야. 이의 신청을 제기했더니 얘가 인용을 했어요. 여기가 인용을 했단 말은 뭐냐면 심판기관하고요. 그 다음에 처분청이 같은 놈이잖아. 같은 놈이 인용을 했단 말은 이게 아니라 그냥 허가를 내려준 거예요. 그냥 허가 처분이 나온 거예요. 전에 했던 그 허가 신청 있잖아. 그거에 대해 허가를 해준 거예요. 그냥. 이 결과 통지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기각 결정은 이거는 예, 이게 새로 뉴 발급된 거고 그다음 기각 결정은 기존에 있었던 거부 처분 있죠. 거부 처분을 그냥 유지한 거예요. 그냥 유지한 거야. 원래 있었던 거부 처분을 그냥 유지한 거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기각 결정도 처분이 아니야. 그럼 결론 뭐야? 이 신청 결과 통지는 싸그리 처분 아니다. 싸그리 처분 아니다. 이겁니다. 이게 만약에 처분되려면 있잖아요. 지금 얘기 밑에 거지. 기각 결정. 이게 처분되려면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게 처분이면 거부 처분인 거잖아. 그치? 이게 뭐 딴 거겠어? 기각이니까 거부지. 그쵸? 이게 처분으로 인정된다면 거부 처분으로 인정되는 거거든? 아까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거부 처분이 또 나오려면, 앞에 거부 처분 한번 있었잖아. 또 나오려면 신청이 또 있어야 된다고요. 지금 한 거는 허가 신청을 한 게 아니라 뭘 한 거야? 이의 신청을 제기한 거라고요. 만약 얘가 허가 신청을 또 했는데 기각이 됐다면 그건 거부 처분이 나온 게 맞아요. 하지만 이의 신청 제기는 이건 신청이 아니라고요. 이건 허가 신청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청은 지금 한 번밖에 없어요. 그에 대한 거부 처분은 이미 나온 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거는 둘 다 아무것도 처분이 아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예, 많이 했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12분부터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40분이고요. 55분까지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